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만족하십니까? 혹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성욕이 줄어들고 감각이 둔해지고 관계 시간이 짧아져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왜 그런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른 채 부부 생활을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방법만 바꾸면 부부 생활은 60대보다 70대, 80대가 더 만족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82세 김영호 할아버지와 78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55년 차인 이분들은 10년 전부터 부부 생활이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요. 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남편 몰래 외로움을 느끼셨대요. 서로 손도 안 잡게 되더라고요. 같이 살아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알게 된 비법들을 6개월간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젠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TV도 보며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다시 회복됐어요. 마치 두 번째 신혼처럼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웃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7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40%가 정기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젊었을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은 노년층 중 90%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모르면 부부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완전히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면 육체적 친밀감이 사라지고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만난 79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와 서로 사랑하는데도 부부 생활이 안 되니까 같이 있어도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대화도 줄고 같이 TV만 보다가 자게 됐어요. 마치 룸메이트처럼요. 그런데 우연히 이 방법들을 알게 된 후 6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하나씩 실천해 봤어요. 놀랍게도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부부관계예요. 아내와 다시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게 됐죠. 오늘 부부 생활을 더 오래, 더 즐겁게, 더 만족스럽게 만드는 5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효과를 본 방법들로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체크해 보세요. 다음 3가지 질문에 해당하면 각각 1점씩 세어보세요. 첫째, 부부관계 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둘째, 부부 생활 횟수가 1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나요? 셋째, 부부 생활에 관해 배우자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2점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비법이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욕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성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맞게 대응하지 못해서 성욕이 줄어든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가 만난 83세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이에 뭔 성욕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생각이 문제였어요. 방법을 바꾸고 나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부부 생활 자체가 성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성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부관계를 가진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성호르몬 수치가 23%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운동과 같아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듯 부부 생활도 안 하면 성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성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식단을 실천하세요. 아연이 풍부한 굴, 호두, 달걀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연 섭취가 20% 증가하면 남성 호르몬이 최대 8%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많은 연어, 참치도 일주일에 2번은 꼭 드시고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단을 2주만 지켜도 성호르몬이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75세 박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내가 이 방법을 알고 매일 굴과 호두를 넣은 요리를 해줬어요. 한 달 후에는 다시 성욕이 생겼어요. 아내의 정성이 담긴 요리가 우리 부부의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줬어요. 셋째, 매일 아침 10분씩 햇볕을 쬐세요. 미국 보스턴 의대 연구팀은 하루 10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수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성호르몬 분비를 평균 15% 촉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베란다에 잠시 나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정력제나 검증되지 않은 약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76세 어르신은 인터넷에서 산 약을 먹고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처방받은 약만 드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비법만 잘 지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두 번째 비법은 훨씬 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두 번째, 감각을 깨우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이 둔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각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어요.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노년층의 감각 둔화가 대부분 혈액순환 저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혈액순환이 10% 개선되면 감각은 최대 40%까지 예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각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따뜻한 물로 매일 저녁 족욕을 10분만 해보세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족욕은 발의 혈류량을 70%까지 증가시키고 이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20%가량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발에 있는 반사구를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감각도 더 예민해집니다. 78세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각이 없어져서 부부 생활이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였어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제는 젊었을 때보다 더 즐거워요. 발 마사지는 감각을 최대 60%까지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발바닥에는 전신과 연결된 6,000개 이상의 신경 종말점이 있어 특히 발 아치와 발가락 사이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신경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0분간의 발 마사지가 신경 전달 속도를 15% 높이고 감각 민감도를 25%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등과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마사지할 때는 따뜻한 오일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라벤더나 일랑일랑 같은 아로마 오일은 이완 효과가 있고 성욕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로마 오일을 사용한 5분간의 마사지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30% 감소시키고 옥시토신사랑 호르몬을 25%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76세 정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도한 후 몸의 감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작은 스킨십에도 온 몸이 반응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매일 5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계속 보시면 더 놀라운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 부부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 시간이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비법을 알고 나서 부부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케겔 운동이 비밀입니다. 미국 UCLA 의대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은 부부관계 지속 시간을 최대 30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이 운동은 하루 5분만 투자하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79세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5분도 안 되던 일이 이제는 30분도 가능해요. 아내가 오히려 이제 그만이라고 할 정도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근육을 5초 동안 꽉 쥐고 5초 동안 풀어주는 것을 10번씩 하루 3번 반복하세요. 앉아서도 누워서도 심지어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 부부관계 지속에 효과적인 이유는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골반 근육이 강화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경 민감도가 높아지며 무엇보다 조절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주간 규칙적인 케겔 운동을 한 노년층의 골반 근육 강도는 평균 42% 증가했고 부부관계 만족도는 67%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74세 김 할아버지는 케겔 운동을 한 달 했더니 지구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70세 박 할머니는 골반 근육이 탄탄해져서 감각도 더 좋아지고 요실금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관계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 조절도 중요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5분간의 스트레칭이 근육의 혈류량을 35% 증가시키고 유연성을 28%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허리, 어깨, 다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5분만 하세요. 누워서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 안은 다음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고관절의 유연성을 20% 이상 높여준다고 합니다. 부부관계 중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깊은 복식 호흡을 10번 정도 하면 부부관계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미국 심리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복식 호흡은 교감신경계 활동을 30% 감소시키고 부교감신경계 활동을 25% 증가시켜 흥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배를 풍선처럼 불렸다 줄였다 하는 복식 호흡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랑하기 기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천천히 진행하는 부부관계는 만족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58% 높고 지속시간은 평균 2.7배 길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빠른 움직임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천천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사랑하기의 핵심은 3초 룰입니다. 모든 동작을 최소 3초 이상 천천히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중에 잠시 멈추고 서로를 쳐다보거나 부드럽게 애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흥분을 조절할 수 있고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법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 5분씩만 투자하면 2주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비법들을 모르고 계속 예전 방식으로 부부 생활을 하신다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아직 중요한 비법이 2가지나 남았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부부 대화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사이에는 굳이 부부 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대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미국 부부치료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생활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만족도가 87% 더 높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죠? 80세 노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주제로 대화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뭘 원하는지 몰랐죠.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서로 원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이제는 대화하니까 훨씬 만족스러워요. 부부 생활을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넬 대학 부부상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좋은 대화 시간은 두 분 다 편안한 상태일 때,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1015분이라고 합니다. TV를 끄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 요즘 스킨십이 좀 부족한 것 같아라고 부드럽게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손잡기, 안아주기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는 게 대화를 편하게 만듭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점진적 접근법은 대화 성공률을 72% 높인다고 합니다. 중요한 대화 기술 하나를 알려드릴까? 바로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이 방법은 대화 수용률을 3배 높인다고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말로 시작해서 중간에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말하고 다시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이 안아줄 때 정말 좋아요. 다만 조금 더 오래 안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포옹은 정말 따뜻해요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말할 때는 당신은 왜 이러냐보다는 나는 이렇게 느껴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나 전달법은 대화 성공률을 67% 높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왜 스킨십을 안 하려고 해? 보다는 나는 스킨십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77세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대화를 나눠봤는데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놀랐어요. 대화하길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배우자와 편안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 대화법을 모르고 계속 침묵한다면 서로의 불만은 쌓이고 결국 부부 생활은 물론 관계 자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비법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부부 생활을 위한 실전 팁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 생활이 위험할 수 있다고 걱정하시나요? 방법만 알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2세 노부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젊었을 때 하던 대로 하다가 남편이 심장 발작이 와서 119 불렀어요. 그 후로 방법을 바꿨는데 이제는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안전하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부담 없는 자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심장 전문의들이 연구한 결과 가장 안전한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이 자세는 심장과 관절에 부담이 적고 서로 얼굴을 보며 할 수 있어 친밀감도 높아집니다. 이 자세의 장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첫째, 심장 박동수가 다른 자세보다 1015% 적게 올라가서 심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관절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셋째, 서로 얼굴을 보며 할 수 있어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넷째, 움직임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기 쉽습니다. 쿠션을 무릎 사이나 허리 밑에 받치면 더 편안해집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치면 통증 없이 부부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이 위에 있는 자세를 할 때는 팔꿈치로 체중을 지탱하고 10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마세요. 잠깐씩 다른 자세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위에 있는 자세는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꼭 하고 싶다면
남성이 침대 머리에 기대어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시작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허리 돌리기, 어깨 돌리기, 발목 돌리기 등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10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부관계 후에는 마무리 운동도 중요합니다. 바로 일어나지 말고 5분 정도 누워서 쉬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서로 부드럽게 안아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관계 후의 만족감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부부관계를 피하세요. 심장에 무리가 가고 판단력도 떨어져 다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에 가슴 통증이나 심한 호흡 곤란이 오면 즉시 중단하고 이런 증상이 자주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76세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로 바꾸고 나서 부부 생활이 훨씬 편안하고 오래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내도 더 만족해 하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부부 생활이 더 안전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상 부부 생활을 더 오래, 더 즐겁게, 더 만족스럽게 하는 5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성욕을 유지하는 방법. 둘째, 감각을 깨우는 법. 셋째, 부부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법. 넷째, 부부 대화법. 다섯째, 안전하고 즐거운 부부 생활을 위한 실전 팁. 이제 부부 생활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더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어요.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오늘 배우자와 함께 한 가지씩 시도해 보시고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론 너무 사적인 내용은 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어르신들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